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역사인식을 깨워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고종은 아니고요. 바로 27대 순종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민족의 시원인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은 누구일까요? 네,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들은 최소한 환단곡이라는 책을 알고 있으며 그 속에 단군 세기에 기록된 단군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답을 모르실 거예요. 이 영상은 그 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왜 고조선의 지도자인 단군이 47대까지 있었다는 단군 세기의 기록을 배우지 않을까요? 또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활동 무대가 만주를 비롯한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박창범 교수의 천문학적 연구 결과를 배우지 않을까요? 단군 세기의 저자 이함은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고 민족의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민족의 혼을 더 강하게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되거나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토 47대 단군의 이름이 뭐지요? 피아님도 혹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의 역사가 언제부터 왜곡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를 철저히 왜곡했어요.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기관이 바로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조선사 편수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조선사 편수회는 1925년 일제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기관입니다. 이름만 보면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는 곳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곳입니다.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왜곡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요?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고조선은 원래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강력한 문화이므로 주변의 여러 부족을 복속하여 강력한 왕권을 갖추고 만주와 중국 대륙 일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이지만 조선사 편수회에서는 고조선을 단순한 부족 사회로 격화시켰습니다. 단군 역사를 신화로 치부하며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고조선의 영향력은 한반도 북부에 국한된 작은 영역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삼국시대의 역사도 왜곡했습니다. 고구려의 대외 정복과 만주 지역의 지배 기록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누락됐고 백제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역사를 뒤집어 오히려 일본이 조선에 전파한 것으로 바꾸어 일본이 우월하다는 증거로 둔갑되었습니다. 결국 삼국의 발전이 우리 민족의 자생적 노력 때문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문물 전파에 의존한 결과라는 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만들고 싶었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 이루어진 왜곡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 도구였습니다. 조선을 자생적 발전이 불가능한 사회로 규정하고 일본이 통치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조선사를 편찬했습니다. 이 책에 조선을 발전의 동력이 부족한 나라로 묘사하고 조선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주변국에 불과하며 스스로 문명을 창조하거나 발전시킬 능력이 없는 국가로 묘사합니다. 이런 식의 기술은 조선이 일본처럼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식민사관의 이론적 기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긍심을 억압하기 위해 고조선의 역사를 축소하고 단군 47대의 역사를 신화로 왜곡하였습니다. 조선사에서는 고조선을 중국 문명권에 속한 변방의 작은 부족국가로 묘사하며 한사군 설치 이후 한반도 북부는 철저히 중국의 지배를 받은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이는 고조선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문명 발전 과정을 삭제하고 조선이 중국과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왔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역사는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가 중국과 일본 문물의 수혜를 받아 성장했다는 관점을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와 대외 정복 기록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삭제되었고 만주와 연해주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기록은 교묘히 누락되었습니다. 대신 고구려의 역사는
한반도 북부에 국한된 소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백제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한 국가로 묘사되었고, 백제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기록조차 왜곡되어 백제가 일본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삭제되거나 희석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백제의 문화를 전달했다는 엉터리 주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정체된 사회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현대 문명으로 이끌어줄 구원자로 만들기 위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왜군 침략도 일본의 근대적 군사체계와 조선의 낙후된 국방력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조선의 외교적 대응 실패와 국방력 부재를 부각시키며 일본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의 편찬 작업의 결과물인 조선사는 총 37권으로 구성된 대규모 역사 편찬 작업이었고, 이 작업은 일본 학자들이 주도하고 조선인 학자들 중에서 여기에 참여한 대표적 인물이 이완용의 조카 손자인 이병도입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대부분 조선사 편수회의 작업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역사가 해방 이후에는 바로잡히지 않았나요? 안타깝게도 조선사 편수회에서 활동했던 일부 학자들이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병도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에 참여했는데, 해방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이어졌고 왜곡된 역사관이 한국사 연구와 교육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병도는 조선사 편수회에서 보조위원으로 활동하며 일본인 학자들과 함께 조선사를 편찬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이병도는 학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올라 그는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고, 1948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병도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의 체계를 정리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에서 익힌 역사관과 연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병도는 해방 후에도 일제의 실증주의 역사학 틀을 유지했으며, 실증주의 역사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지만, 조선사 편수회가 사용한 실증주의는 자료의 선택적 해석과 왜곡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단군 신화론을 바탕으로 고조선을 역사적 사실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조선의 영역을 한반도 북부로 제한하고 대륙으로의 확장성을 부정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한반도 내부에 국한된 국가로 축소하고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지배 기록을 축소하거나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이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만든 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병도는 1960년 4.19 혁명 직후 구성된 허정과도정부에서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문교부는 당시 교육정책과 교과서 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의 임명은 역사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교부 장관으로서 이병도는 기존의 한국사 교육 체계를 유지하며 식민사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교과서 구조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의 관점은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교과서에서 고조선을 여전히 신화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대륙 역사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는 교육정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동안 왜곡된 역사 기술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그 후에도 그의 제자들에 의해 그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병도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각종 국립대학의 교수로 진출하며 한국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했고, 그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 잔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사 연구의 핵심적인 위치에 올라 역사학계의 흐름을 주도했고, 이병도의 연구 방식과 역사관은 후학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대륙과 관련된 역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이 정착되었습니다. 이병도의 연구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영향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도 왜곡된 역사관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조선은 여전히 신화적이고 비역사적인 존재로 묘사되었고,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와 활동 범위도 제한적으로 서술되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대륙과 연결짓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강조하는 기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약화시키고 우리 역사를 왜소하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병도의 학문적 권위는 해방 후 한국 사학계의 흐름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연구는 조선사 편수회에서 익힌 식민사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관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문교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 영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 깊게 고착화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 교육에 큰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도 이런 왜곡된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역사 내용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대함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신화 수준으로 축소됐고,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는 한반도 안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역사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학문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강단사학계가 식민사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주체적 역사관을 세워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에 대처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1986년에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박사가 이병도를 설득해서 동아일보에 양심선언 기사를 냈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내용이었으나 이미 그의 제자들이 역사학계와 교육계에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 사학자들이 자신들의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벽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들과 싸우고 있는 많은 재야 사학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연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타당한 근거와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론화시키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당장의 이권이 달린 시험에만 목을 매어 왜곡된 역사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역사를 찾아 공부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대 서적을 연구하고 유물을 직접 찾아다니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편찬되어 있는 책도 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러 자료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게 공부하여 알게 된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위대함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글로벌 정보화 시대인 현재와 앞으로 AI로 모든 것이 통합되는 미래를 위해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배워온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주변에 알려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멩이 취급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아직도 식민사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비하하고 있다는 것이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리에게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는데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잡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러분, 고조선의 마지막 47대 당군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정답을 찾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우리의 진짜 역사를 바로 알고 자부심을 가질 때까지 우리 채널은 계속 달려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